프린트는 다 있고. 프린트 어디 있어요? 프린트는 버렸고. 어서 나있나? 그거는 필요하다는 이건 아까 봤고. 여기 다 있는데 이거는 프린트만 한방 남았다. 근데 내 같은 거 없어져. 다 했나? 다 했고, 다 했고. 다 했니? 책 다 해왔니? 생각보다 그래. 나도 그래. 나는 질러놓고 다음에 시험을 당장 내일도 야구장 가야 되고. 갈 거야? 아니. 약속은 뭐라고? 자, 그리고 우리 그 진도 나가기 전에 접선에서 두 가지 말. 일단 200번 봐봐. 야, 여기 삼차함수가 있는데 빨리 푸는 법을 설명을. 이게 사실 뭐 푸는 거는 뭐 별로 어렵진 않은데. 그러니까 3차 함수는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얘네가 여기 점에 대해서 이게 점대칭이에요. 3차 함수는 그러니까 저 점 기준으로 저 좌측하고 우측이 똑같이 생겼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얘가 만약에 접선이 두 개가 평행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 평행한 접선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접점은 중점이 여기일 수밖에 없어. 알겠어? 여기일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내가 저거 이름이 분곡점이라 그랬는데 저거는 이제 어떻게 쉽게 찾냐면은 쟤는 말이지 두 번 미분한 게 0이 돼요. 두 번 미분한 지점이 0이 되게 해주는 x 찾으면 쟤를 쉽게 찾을 수 있어. 그래서 200번 같은 거 찾을 때는 두 개 접선이 평행해. 근데 중점 구해라. 그럼 그게 이 3차 함수는 이렇게 점대칭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 그러니까 어디를 어느 곳에서 평행한 걸 찾아도 어쨌든 간에 얘네들의 중점은 여기가 돼야 돼. 저희가 변곡점이고 쟤를 빨리 찾는 방법은 이건 좀 알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변곡점은 할 일이 겁나 많기 때문에 미적분에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두 번 미분한 게 0이다. 일단 여기까지 알아두고 그리고 이제 199번 보면은 얘들아 요것도 이제 뭐 큰 사람들은 풀었겠지만 fx가 x세제곱 플러스 2가 있는데 얘 역함수가 gx야. 얘 역함수가 이제 gx인데 이 gx 위에서 그러니까 3,g3에서 근 접선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거를 원래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치? 요거를 찾으라는 얘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요거를 찾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는 원래 정식으로 찾는 방법은 근데 이제 g3 값은 정해져 있죠. 거기 지금 그 역함수가 gx인데 gx가 3이면 이거 fx가 이 y좌표가 우리가 이제 3인 거니까 얼마 넣으면 3이야? 1 넣으면 3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우리가 요 놈을 가지고 fx 원래 정식 방법은 이렇게 해서 얘 접선을 구한 다음에 얘를 이제 y는 x 대칭한 놈을 구하면 그 놈이 요 놈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원래 푸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건데 이것도 이제 원래 미적분에서 하는 거지만 너희들이 이제 어차피 미적분 할 사람 많으니까 외워도 요게 이제 정식 방법. 근데 우리가 역함수라는 건 말이지 성질이 이거잖아. f에다가 gx를 합성시킨 게 x야. 요게 역함수의 정의란 말이지. gx가 fx의 역함수라는 얘기는 합성했을 때 x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어차피 너네 나중에 미적분하는 사람은 이거 역함수 이런 거 외워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f'(gx) 값이 g'(x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의 뜻은 아까 저런 상태에 놓여져 있으면 f'1하고 g'3이 서로 이렇게 역수관계다 이 소리야. 그래서 저거를 굳이 이제 저걸 찾고 이렇게 안 하고 우리는 저 g'3 값을 바로 찾을 수 있어. 왜냐 f'1의 역수가 g'3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찾을 수 있다. 야 요게 gx의 y 값이고 y 값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요런 관계인 거 이해가지? 그래서 요런 관계에 있어서 요렇게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문제에서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넣어주는 애는 우리가 g'3을 찾고 싶잖아. 그러면 여기 이렇게 3이 들어가면 돼 이렇게. 그러면 g3이 근데 1이잖아. 그러니까 f'1과 g'3은 서로 역수 관계다. 그 얘기야. 근데 이거는 되게 쉬운 게 요거 합성함수 됐을 때 요거 미분한 것만 생각해보면 바로 찾을 수 있거든. 굳이 저 모양을 안 바꾸고. 그래서 혹시 199번 같은 게 이제 나오면은 원래는 이제 저렇게 fx에 저걸 찾은 다음에 그 y에서 대칭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그 얘기야. 따지고 보면은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좀 쉬우니까 그거 두 개를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얘까지 알겠지? 그래서 저거 나오면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이따가 질문하면 알려줄 테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도함수 활용 2번으로 가보자. 57페이지. 그래서 이제 57페이지에서 이제 급별을 할 건데 여기는 뭐 야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어떤 함수가 이제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런데 증가하는 놈은 이 지점들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더하면 다 양수가 나오고 감소하는 놈은 다 음수가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함수를 봤을 때 f'(a) 값이 보니까 0보다 커. 그러면은 x는 a에서 fx가 이렇게 되면 x는 a에서 증가 상태에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증가하는 함수에 뭐 여기든 요런 데들이 a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f'b가 0보다 작다. 그러면 fx는 x는 b에서 감소 상태에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저거를 보고는 저렇게 판단하는데 근데 이제 너네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거기 이제 4번에 나와 있는 증가 상태와 감소 그러니까 fx가 x는 a에서 증가하고 있어. 증가 상태야. 그러면은 조건이 뭐냐? 그러면은 요거 생각해보면 f'a가 0보다 크면 될 것 같잖아? 근데 이때는 등호가 들어가요. 그리고 fx가 x는 b에서 감소하는 상태에 있다. 감소하고 있다 하면은 f'b가 이렇게 0 등호를 포함을 해야 돼. 그래서 거기 지금 4번에 보면 그렇게 등호들이 포함이 돼 있지. 그 4번 박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내가 말했던 그 변곡점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y는 x의 제곱 같은 경우 이렇게 생겼고 얘는 누가 봐도 여기 0,0의 대칭인 거 알겠지? 0,0의 대칭으로 생겼는데 여기서 바로 f'량이 0이지. 그 외에 이제 f'x는 다 0보다 커. 저 지점을 제외하고는. 근데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증가하는 함수잖아.
하지만 이렇게 0인 게 껴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거 찾을 때는 저기다가 0 붙은 거, 등호 붙은 걸로 찾아주는 거야. 왜냐면 등호가 붙어도 쟤는 증가함수니까. 그러니까 요게 3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내가 변곡점이라 그러면 이 여기는 f'x 값이 0이 나와. 알겠지? f'x. 근데 저기가 f'x 값만 0이 나온 게 아니라 여기는 아까 내가 찾는 건 얘기했지. 여기는 두 번 미분한 것까지 0이 나와. 그러니까 저 지점은 한 번 미분한 것뿐만 아니라 두 번 미분한 거 뭐 이게 다 0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f'x가 0이 아닐 때도 있어. 사실 이거는 아닐 때도 있고 이런 경우는 0일 때도 있고 뭐 이런 경우는 사실 이게 아닐 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얘는 요거는 확실히 0이거든. 근데 여기 이때는 0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어쨌든 0일 때가 있잖아. 0일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저 등호를 붙인다 이 얘기야. 알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증가함수 찾을 때 저 등호 붙는 것만 잘,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찾을 때 항상 등호 붙여 찾으면 돼. 한마디로. 알겠지? 그러니까 등호만 안 배워보면 돼.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증가함수는 뭐 그 정도만 알면, 증가하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감소하면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함수의 극대극소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극대극소는 어쨌든 이제 이게 최대 최소도 있고 우리가 최대값, 극대값 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얘는 그러니까 전체에서 최 1등인 거지. 전체에서 1등인 거고, 얘는 그 지역에서 한정된 지역에서 1등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극대값은 말이지 그 극소값보다 작을 때도 있고 뭐 클 때도 있고 뭐 이런단 말이야. 하지만 최대값은 무조건, 야 최대값이 최소값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 하지만 극대값은 극소값보다 작을 수가 있지. 몇 차 함수냐에 따라서. 알겠어?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대값, 극소값. 근데 너네가 일단 첫 번째로 그 정의를 잘 알아야 돼.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너네들이 계속 기계적으로 풀다 보면은 그 정의를 까먹거든. 거기에 극대값의 이제 정의는, 극대나 극대값의 정의는 뭐냐면 fx 값이 요렇게 될 때 우리가 x는 a에서 극대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때 그 a, fa를 극대점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fa 값을 극대값이라고 말하고, 요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정의는 어쨌든 요거 하나야. 그러니까 요거 무조건 요것만 만족시키면 돼.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미분이 되건 안 되건 이건 상관이 없어. 무슨 말이야? 극대극소는 미분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이게 그 미분이 되던 안 되던 그냥 주변값보다 크면은 극대인 거야. 극소는 마찬가지로 주변값보다 작으면은 극소인 거지. 알겠지? 미분이 되고 안 되고 상관이 없어. 왜냐면 이게 항상 요 시점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너네들이 나중에 이거 극대극소 구할 때 우리가 계속 미분해서 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극대극소 미분이 안 되면 극대극소가 없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예를 들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바로 여기가 극대점이지. 여기가 극대점이고 여기가 극소점이란 말이야. 그렇지? 여기가 극소점이고 저기 왜냐면 주변값보다 제가 크고 작지.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그럼 상수 함수가 이렇게 되면 얘는 어디가 극대고 어디가 극소냐? 이게 문제거든. 얘는 모든 점이 극대면서 극소야. 왜냐면 저 정의에 딱 맞잖아. 저기서 등호도 들어가 있지. 등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가 중요한 거야. 이 상수함수는 아무 점이나 찍어도 여기는 극대야. 그리고 극소도 돼. 여기도 극대도 되고 극소도 다 되는 거야. 알겠지? 왜냐면 저 정의만 만족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요 점은 이제 극소지. 왜냐면 주변값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여기 벗어나서 여기로 넘어오면 얘는 이제 극대도 되고 극소도 다 되는 애인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요 특정한 점에서만 극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은 아무것도 아니야.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지. 근데 딱 여 꺾이는 요 점은 극소야. 근데 거기서 조금만 옆으로 가면은 얘는 극대면서 극소도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이제 너희들이 나중에 됐을 때 제일 착각하는 게 이제 이런 건데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기면 여기 지금 미분하는데 구멍이 나 있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함수 값이 주변값보다 무조건 작잖아. 그러니까 바로 요 놈도 극소야. 그래서 요것도 지금 극소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여기서 극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극대극소야. 그러니까 극대극소라는 거는 어쨌든 저 조건만 만족시켜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불연속이건 미분이 되건 안 되건 뭐 이런 건 아무 상관없어. 알겠지? 이런 게 저런 것도 저거는 다 극대극소 다 되는 거. 저런 것도 극소, 요것도 극소, 요것도 극대 이런 식으로 된다. 알겠지? 그래서 뭐 요 정도 함수만 기억하면은 우리가 극대극소는 너희들이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극대극소인데 우리가 그 극대극소를 정의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정의를 매번 그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판정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제 판정을 할 때는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지. 첫 번째 f'x가 0이 되는 점을 찾고 f'x 왜냐면 극대점 근데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이렇게 극대점이 나오는 지점이나 극소점이 나오는 이 지점은 이렇게 f'x가 0이 되는 지점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일단 f'x가 0이 되는 x값을 찾는 거지. 그래서 뭐 얘가 예를 들어서 f'a에서 0이다. 그러면은 너네가 이제 여기서 기억할 건 이거야. 여기 지금 f'a가 0이 됐어? 0이 된 순간에 이 x는 a는 이제 어떤 후보가 되는 거냐면 극대 후보도 되고 극소 후보도 되고 변곡점 후보도 되고 세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아까 변곡점도 거기 0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지. 이렇게 세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야. 저 점은. 그러니까 저기까지만 했을 때는 f'x가 0이 되는 우리가 x 값을 찾았다 하면은 저 세 개 중에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극대극소를 구분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x는 a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f'x가 값이 얘가 이제 0이잖아. 우선 0이잖아. 그런데 얘가 이 a보다 작은 거에서 마이너스였다가 0이었다 플러스로 바뀌는 거. 그러면 얘는 아까 f'x 값이 음수면 감소했으니까 이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극소가 되는 거지. 그리고 x는 a에서 이렇게 부호가 플러스였다가 0이었다가 마이너스면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거니까 이제 극대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 x는 a에서 얘가 0인데 여기서 증가했는데 여기서도 증가했어. 바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변곡점이 되는 거. 아니면 감소했는데 감소되는 거. 이런 식으로 가면 얘는 이런 거거든. 증가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또 이렇게 증가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변곡점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둘 다 플러스 플러스랑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찬가지지. 그래서 저 f'x가 일단 0인 걸 찾으면 우리가 저렇게 세 가지 후보가 있으니까 저 세 가지 후보 중에 이런 걸 찾는다. 여기까지 알겠니?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까지는 이제 원래 그 수투에서 이제 극대극소 배웠던 사람들은 다 아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로 빨리 찾는 법 이제 얘기를 해주면은 이 2단계에서 이 판단이 이제 들어가잖아. 이 2단계에서 이 판단이 들어가는데 이 2단계 판단을 한 번 더 미분을 해. 두 번 미분을 하는 거야. 어떤 식을.
알겠어? 어떤 식을 두 번을 미분을 해서 얘가 그 두 번 미분을 그러니까 x는 a 값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f 프라임 a가 0이 나온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제 f 두 번 미분해서 a 값이 나왔는데 얘가 0보다 커. 얘가 0보다 크면은 그 지점은 극소야. 그리고 요거를 두 번 미분을 했는데 얘가 0보다 작잖아? 그러면 극대고 얘가 두 번 미분했는데 또 0이 나왔어.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얘는 변곡점이야. 그래서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두 번 미분하는 게 0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사실 이제 수투에서는 뭐 굳이 이거를 안 써도 뭐 할 수는 있긴 있는데 그 미적분 가면 이제 쓸 일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뜻하는 게 뭐냐면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이고 이게 그러니까 이 두 번 미분한 우리가 한 번 미분한 값은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잖아. 두 번 미분한 값은 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이걸 결정하고 그래서 그냥 참고로 요거까지 알아두고 어차피 미적분 할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f'x는 접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이게 더하면서 두 번 미분한 미분계수는 이 식이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를 결정해. 근데 이게 반대로 가는 거야. 봐봐 헷갈리지. 0보다 크면은 아래로 볼록이야.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야. 그러니까 A라는 지점에서 0보다 크니까 극소가 나오는 거고 0보다 작으니까 극대가 나오는 거야. 이해가지? 그리고 0이면 그게 변곡점. 근데 이 변곡점은 어쨌든 엄청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여기 저 변곡점 저거까지 그래 그리고 한지 오래된 사람은 저렇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저 판정법은 원래는 이렇게 이제 부호를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일단은 이렇게 하고 얘들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언제 저거를 쓸 일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막 식이 막 4x 4제곱 플러스 막 2분의 막 13x 세제곱 막 이렇게 막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제 미분하면서 0 되는 점 찾았더니 x값이 2분의 1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 미분한 식의 그 앞뒤로 부호를 봐야 되는데 막 그거를 넣었더니 막 이거보다 작은 거 큰 거 넣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럴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럴 때는 빨리 이걸 써야 돼. 그냥 이거는 그냥 유식을 미분하고 한 번 더 미분해서 2분의 1 넣어서 그게 0보다 큰지 작은지 보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미적분 가면 무조건 이걸로 판단을 해. 거의 대부분. 왜냐면 미적분 가면 삼각함수랑 지수함수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호 판정을 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어떤 값을 대입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알아두고 어쨌든 간에 근데 이거는 얘들아 그래서 판정법인 거야. 판정법. 그렇기 때문에 이건 판정법이고 그러니까 이 방법의 단점은 뭐야? 이 방법의 단점은 그래프가 미분이 안 되는 것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그래프 있잖아. 이런 거는 이거 우리가 판정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거는 그래프 그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이 안 되는 게 포함이 돼 있으면 방법이 없는 거야. 그거는 그냥 그래프 그려가지고 그래프 그려서 이렇게 뾰족한 것도 극소란 말이야. 미분 되거나 돼 상관이 없지. 얘는 극대야. 하지만 얘네들은 저 판정법으로는 찾을 수가 없지. 왜냐면 미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값이 붙어 있다던가 막 이런 게 껴 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려서 그때부터 찾아야 되는 거고 얘가 함수인데 미분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판정법을 쓰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거기 판정법까지 좀 알아두고 판정법. 그 다음에 다 그렇고 야 그 다음에 거기 보충학습에 있는 거 얘들아 그거 이제 꼭 그거 외워야 돼. 그러니까 자기 예전에 이제 수투했던 사람들은 다 이제 알 거고 이제 수투한 지 오래되거나 좀 뭐 최근에 처음 한 사람들은 3차 함수 그래프는 요렇게 요거밖에 없어. 요 종류밖에. 그렇지? 거기 지금 이번에 보충학습 이번에 4차 함수 그래프는 2차 함수랑 똑같이 생긴 거라 요게 있지만 4차 함수는 그게 빠집니다. 4차 함수 그래프는 그러니까 3차 함수는 사실 진짜 단순하게 요렇게 생긴 거랑 요렇게 생긴 거 두 개밖에 없는데 우리가 4차 함수는
요렇게 생긴 거, 2차 함수처럼 생긴 거,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거, 4차 함수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 거지. 4차 함수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사실 4차 함수에서 무조건 시험에서 제일 어렵게 나오는 건 무조건 요거야. 요거 저번에도 내가 그려줬는데 요게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변곡점이 여기 나와가지고 얘가 그때 얘기했지 내가 요렇게 접어 올렸을 때 이 변곡점에서 접어 올리면 여기는 미분이 안 되는데 여긴 미분이 된다고. 그래서 요 4차 함수는 요런 세 종류가 있는데 주로 이제 요게 어려운 문제는 요게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거야. 아까 내가 그 어려운 거 내가 극한 문제 풀어줄 때 그래프 골랐잖아. K는 1이고 뭐 2고 막 이렇게 골랐잖아. 그러니까 결국 4차 함수 그래프 나오면서 여기 미분 가능성 문제랑 이제 막 미분 불가능한 점 찾으면 이제 그 단계부터 항상 시작하거든. 심화 문제는 4차 함수가 요거를 결정하는 부터가 시작이 돼.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주겠지 뭐. 제일 쉬운 걸로는 뭐 K랑 만났는데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가 나온다. 그러면은 야 봐봐 얘는 무조건 미분 불가능한 점이 2개 나오던가 안 나오던가 이거잖아. 그럼 얘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4개 나오던가 뭐 얘가 더 높으면 얘가 어쨌든 2개 나오잖아. 그러니까 안 나와. 1개 나오는 건 요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를 좁혀나가는 건데 추천은 이제 항상 너희들은 그냥 이걸 제일 먼저 하면 돼.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이야. 알겠어? 이걸 항상 특수한 케이스 저거를 잘 생각해서 이제 뭐 앞으로 많이 풀게 될 거니까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형을 보면서 얘들아 그래서 뭐 증가 감소는 야 210번하고 11번하고 2개만 해봐. 야 210번 11번 2개만 할 줄 알면 뭐 끝나겠다. 그거 한번 해봐. 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게 무슨 소리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1대1 대응이란 얘기고 1대1 대응이란 얘기는 x값이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다는 얘기지. 우리가 물론 취업 공역도 일치해야 되지만 어쨌든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1대1 함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 얘기고 요게 이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고 요거는 당연히 증가 또는 감소 함수일 때만 그 역함수가 존재해. 그치? 야 그러니까 야 생각해봐야 요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얘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지. 무조건 증가하거나 감소함수여야 되는데 그게 지금 210번은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잖아. 그치? 그럼 증가함수는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걔는 감소함수 되게 하는 얘기야. 그래서 210번은 역함수가 존재하라고 줬지만 결론은 감소함수가 되게 해라. 그러면 전체 x에 뭐가 들어가든 간에 f'x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저거 미분했을 때 그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ax 요게 이제 항상 0보다 작거나 같게 해라. 그 얘기죠. 2x 제곱 x 빼면 마이너스 2ax 요게 이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2차 함수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항상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바로 210번 같은 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게 하라는 그런 문제다. 그 얘기야. 야 그리고 이제 도함수 활용 여기서부터는 너희들이 이제 고1 때 근해 분리하고 이런 거 열심히 잘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 까먹은 사람들 상당히 힘들 거거든. 뭐 그런 거 있잖아. 부근이 1보다 큰 조건, 부근 사이에 1이 있는 조건 이런 거 있잖아. 그거 기억나지? 그거를 잘해야 된다. 근데 아마 까먹었겠지. 까먹었으면은 내가 풀 때마다 나오는 족족 그거 까먹은 사람들은 외워야 돼. 그거 이해해서 근해 분리 무조건 하기 때문에. 근데
210번 빨리 됐으면 야 빨리 211번도 해봐. 211번, 210번은 쉬운 거고 211번이 이제 절대값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할지 이거 빨리 생각해봐라. 자, 그래서 함수에 그 절대값이 붙어있을 때는 얘들아 그 고민도 하지 말고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얘가 저놈이 이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당연히 여기서 이제 미분도 해줘야지. 야,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거는 여기 증가함수 문제는 이런 거 나오면 솔직히 너무 쉽잖아. 210번 같이 하나의 함수로 나오면 너무 쉽거든.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이제 어려운 거는 다 이렇게 절대값 같은 거 붙어가지고 분리해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얘는 이제 분리형 중에서 제일 쉬운 애고 이제 보통은 이게 이제 분리해서 어렵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근데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아까 내가 말했잖아. 고유기 이제 여기 도함수 활용 2번하고 3번에 있잖아. 딱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제 f 프라임 x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게 해줘야 된다는 걸 알잖아. 여기까지만 수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 고일 내용이야. 너네가 2차 함수에서 쟤네들이 결국 쟤네들 최소값이 0보다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거 이제 찾아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고1 때 이제 공부 잘했나 못했나 뭐 이런 거 나오는 건데 근데 얘는 무조건 0보다 크지 않니? 이거 꼭지점 구해보면은 저거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면은 저거 그 x 플러스 이 제곱하고도 이게 남아가지고 얘는 항상 0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쟤는 볼 필요도 없는 거야. 저 2a가 어디 있느냐 뭐 상관없이 항상 0보다 크지.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문제인데 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제가 그 2a 이후로 2a보다 작을 때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2a는 여기 있어야지. 2a가 여기 있어야 지금 이 조건을 만족시켜 주지. 그래서 요 저 2a 이제 2a 값의 범위가 나오는 거지. 2a 값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이제 a번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증가함수는 보통 이제 이렇게 나와. 이렇게 식을 분리시켜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쉬운 형태고 조금 더 어렵게 나오지. 막 꼬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나온다. 라는 것을 알아두고 그래서 이제 남은 것도 뭐 그 너희들이 1학년 때 열심히 했으면 이제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된 사람들은 극대극소 뭐야 그러니까 이게 극대극소 찾는 거는 쉽잖아 우리 그치? 아까도 말했지만 그거 미분에서 0되는 점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잘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야 214번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해야 돼. 214번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게 그때 값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미분을 했잖아. 미분을 하면 6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얘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돼. 그러면은 이거 3으로 이거 6으로 나눠지니까 이렇게 돼서 이게 f'x가 이렇게 1하고 2에서 이렇게 0이지, 그렇지? 그러면은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이거야. 이렇게 내려왔을 때 fx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 이게 그러면은 f'x가 0보다 컸다가 0이었다가 음수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음수였다가 0이었다가 0보다 커지는 걸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증가하다가 0이었다 감소했다가 증가한다. 그래서 요 f'x가 이렇게 됐을 때 fx가 요 f'x 그래프를 보고 fx를 찾는 게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당연히 1에서 극대고 2에서 극소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f'x가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증가, f'x가 x축보다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니까 감소. 그 다음에 다시 f'x가 플러스로 바뀌면 증가로 바뀌고. 그래서 이렇게 x는 1에서 극대, x는 2에서 극소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돼. 물론 이제 우리가 뭐 표도 그리고 뭐도 하고 뭐 많이 하지만 그래서 야 이거 있잖아. 그거 하나만 해봐. 231번 보이니? 야 그 231번을 지금 그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지금 야 231번이 이제 f'x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너희들 지금 나처럼 요 밑에다가 fx 그래프 좀 그려봐. 지금 그 f'x 지금 그 개수 찾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너희들이 할 일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수능 잘 보고 뭐 잘하려면 그게 핵심이야. 이게 이렇게 돼 있을 때 거기서 뭐 솔직히 극대우수 개수 찾는 거야. 그거 뭐 개나 소나 하는 거고. 이렇게 돼 있을 때 너희들이 이걸 따라서 요 밑에 fx가 그러니까 주요 지점이 지금 a, b 요거 하나만 그릴 줄 알면 뭐 내가 봤을 때 극대우수는 뭐 마스터할 수 있지. 그래프도 마스터할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요 밑에서 진짜 이거는 이제 f'x고 fx는 어떻게 생겼을까? 요거를 찾아보라 그거지. 증가 감소 0 되는 거 잘 생각하면서 이것만 할 줄 알면 뭐. 나 완성을 시켰나? 야 그래서 우리가 같이